술집 여자가 어떻게 영부인이 되냐. 그거 잘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못 나와요. 그렇죠. 후보. 네. 어떻게 눈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아, 이렇게 해서 술집 여자로 드러난다면, 줄리로 드러난다면 영부인을 포기해야 될 입장까지 와 있거든요.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중에 일범이가 줄린가 하는 분은 한 분이었죠. 청와대 가서 찍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그래도 와, 이렇게 이쁜 여자인가 이 여자가. 제가 눈매를 보고 아, 그 여자다라고 생각했어요. 눈매를 보고. 사람이 눈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얼굴이 막 몇 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현재 얼굴하고는 완전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얘가 얘구나. 줄리라는 이름은 제가 그때 당시 들었고, 네, 이 얼굴은 이 얼굴이에요. 그 말을 다 어떻게 믿어? 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네. 증거를 내놔라 이거 증거를. 네. 내가 줄리였던 증거를 내놔라 이거야. 나랑 그 줄리였던 같은 뭐 친구 있다며. 그 잘 됐네. 그 친구를 데려와라 이거야. 그럼 그 친구랑 나랑 활동했던 시기랑 뭐 그 당시 만났던 손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쌀벌하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누군가 하나는 두들겨 맞겠죠. 내가 두들겨 맞던 그쪽이 두들겨 맞던. 네. 그쵸? 예. 예. 그럼 되는 거예요. 5만 프로가 아니라 100만 프로 자신 있다니까? 예. 그거 잘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못 나와요. 그렇죠. 후보. 네. 어떻게 눈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예.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그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계속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2020년 8월에 웨이터가 이제 처음 목격담을 그다음 두 번째는 10월에 이제 커피숍 대표가 목격을 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세 번째가 지하로 근무자. 그다음 네 번째가 객실 관리실, 호텔 객실 관리실에 있는 분들. 다섯 번째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손님이죠, 사업가.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정당 정치인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우리가 이따가 보여드릴 이제 사채업 여성이고요. 여덟 번째가 이제 안혜욱 회장, 아홉 번째가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해드렸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토스카나 아케이드, 요 분들 봤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장소가 모두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점이 공통된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 있고 그 안에 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줄리는 이제 언어로 일반미로 통했다고 하고요. 일반미라고 하면 이제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줄리는 등록된 여정업인이 아니고 그 볼케이노 여정업인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아마 갔던 것이 아닌가.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김건희 씨는 이제 일반 그 나이트클럽에 이제 접대 여성들과 달리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제 흔히 일반미라고 이제 통칭이 돼서 이것은 돈보다는 뭔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뭔가 좀 화려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결국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서 그 활동했을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목격담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제보자의 일반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처음으로 또 이분이 또 그 증언을 또 했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일반미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세상 밖으로 알렸던 이 제보자 제이 씨의 증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에 당시에 97년 8년 사업을 많이 해서 거의 자주 갔어요.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제가 왜 기억이 났냐면, 저를 이제 담당하던 그 웨이터가 직접 전화가 와서 오늘 일반인데, 가게 나오지도 않는다. 근데 한번 나오셔서 보시라. 뭐, 체력도 충분하고, 학력도 충분하고, 우리끼리 얘기로 보시라. 그래서 왔는데, 저는 술을 마셔도, 홀에서는 안 마셨고, 룸에서만 먹었습니다. 항상. 아가씨 3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중에 일범이가 그 줄린가 하는 분은 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왔어요. 한참 뒤에. 나중에 오는 거는 일반미라고 부르는 여성은 나중에 왔었다는 거죠. 네, 그분이 이제 그분인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서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름을 줄리라고 했다. 줄리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이름이 줄리라고 소개를 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본명을 물어봤었어요. 너 이름이 뭐 줄리는 아닐 거 아니냐. 김영신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 근데 1시간 반 정도 그 뒤에 무슨 다른 뭐 2차로 벗다거나 애프터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제가 그분을 정확히 기억을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사진 나오는 것처럼 이쁘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 하는 얘기로 시야계를 많이 했어요. 요즘 사진을 보면 청장 임명됐을 때 그 사진을 그 청와대 가서 찍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그래도 와, 이렇게 이쁜 여자인가 이 여자가. 제가 눈매를 보고 아, 그 여자다라고 생각했어요. 눈매를 보고. 사람이 눈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그 구침성은 좀 있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체말로 우리들 쓰는 표현대로 상당히 거여분 좀 떨었고 어린 게 건방지게. 그런데 그렇게 예쁘진 않았다.
그 당시에. 어쨌든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이 이명수 기자하고 방금 전에 들은 대화 내용이 이제 9월 달이거든요. 작년 9월 달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물론 레거시 미디어에서 침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 줄리의 목격담은 대부분 다 전원 다 익명이었어요. 심지어는 음성 변조까지 하고 이름 공개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줄리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팍 부상시키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우리 사채 언니. 사채 언니가 사실은 이분은 자기 얼굴, 이름, 목소리 다 드러내놓고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저희가 무서워서 그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하고 이제 그 실명 가리고 대신 목소리는 그분이 변조하지 말라고 해서 처음으로 변조되지 않은 그 생생한 증언자의 그 육성 그대로 본인이 또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분은 또 줄리를 2번 봤다고 했죠. 네. 그때 저는 제가 사채업을 했었고요. 주로 처음에 시작은 이제 부천에서 일반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룸사롱이나 이런 술집으로 이제 연결이 됐었고, 그때 이제 볼케이노까지 가게 됐고, 그렇게 이제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접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분은 굉장히 줄도 많았고 발도 넓었고 인맥이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회장님, 우리 거기 갈 건데 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갔더니 깜깜한 입은 여자가 있는데 자세가 어땠냐면 무릎에다 손을 올리고 그다 좀 있으니까 또 그냥 뭐 어깨도 감고 분이. 근데 그분이 원래 여자 문제가 조금 좀 그래요. 그냥 아무나 잠자리하고 막 이런 부류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았죠. 그런 게 우리는. 저기 아가씨 잠깐만. 그때 중간에 앉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회장님 누구예요? 난 또 이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대학생인데 등록비 볼로 나온 것 같더라. 나왔다가 아니라 든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왔었대. 거기 이제 그 애를 안 쳤대요. 땀이 사 뭐 그러던가 말던가 팁은 지가 줄 것이고.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쪽으로 이제 건너왔어요. 다시 재밌게 노세요. 그러고 왔는데 해행해서 브루스 치러 갔나 봤더니 없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옷을 차리고 없는 거예요. 야, 얘 갔구나. 근데 쟤는 뭐냐, 근데. 95년도, 96년도. 학생이라고 했어요, 쟤는. 그리고 제 얼굴이 그때 김건희 얼굴이 막 몇 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현재 얼굴하고는. 완전 딴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보고 얘가 얘구나. 줄리라는 이름은 제가 그때 당시 들었고, 네, 이 얼굴은 이 얼굴이에요. 너부대대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채원이 증언에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자기가 봤을 때 줄리는 단순히 등록금 벌로 돈을 목적으로 온 애가 아니었다. 여기는 권력의 줄을 대려고 나온 애였다. 라고 하는 사실 목격담이 제일 저는 인상에 남습니다. 녹취록에서도 김건희 씨는 지속적으로 자기 집이 그렇게 유복했기 때문에 돈을 벌러 저런 데 나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그렇게 내놓을 리도 없고 자기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라고만 계속 부인을 했는데 이제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네트워킹, 인적 네트워킹을 위한 수단으로서 저 부분을 활용했다는 것은 자기가 따로 해명을 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권력자들이 음습하게 자신들의 이해를 나눠갔던 바로 그 공간을 중심으로 목격된 것도 결국은 이 남성들이 주무르는 권력의 세계에서 뭔가 배워나가고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나무기한테 해본 거죠. 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나무기한테. 그런데 이 당시 사채 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파트너였었던 그 남성분은 조폭 출신 사업가인데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당시 우리 90년대 이 대한민국을 주름 잡고 있는 뭐 정관 재계의 엄청난 인맥을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조폭, 굉장히 큰 실력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센 언니가 내가 볼 때는 줄리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력이 필요했었던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권력과 네트워크. 네. 김건희 씨의 이제 그 반응을 이제 들려줬더니 이 세노니 분이 굉장히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이제 차마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들까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절제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그 자기의 증언을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를 하셔가지고.